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노후생활TV입니다. 10월 15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진짜 세다 이런 말, 뉴스 댓글마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책이 단순히 투기 잡는 정책이 아니라 실수요자와 중산층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집값 잡기가 아니라 시장을 완전히 식히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10.15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과 정부의 진짜 의도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 규제, 대출 축소, 갭투자 차단, 그리고 세금 강화 예고를 골자로 한 역대급 고강도 정책입니다. 실수요자 외에는 사실상 매매 투자가 어려운 구조로 재편됐습니다. 첫 번째, 규제 지역 전면 확대 시행합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핵심 12개의 시가 모두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번 지정은 역대 최대 규모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에 포함됩니다. 새로 지정된 경기도 지역은 과천, 성남, 광명, 하남, 용인, 수지, 권선, 영통, 팔달, 장안, 의왕 등입니다. 풍선 효과 방지 목적으로 이전에 규제에서 벗어났던 지역까지 모두 묶어 투기성 이동을 차단하고 효력 발생일은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청약, 세금 등 전방위적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만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연립, 다세대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주택을 매수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 원천 차단됩니다. 효력 시작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적용 예정입니다. 핵심 변화는 허가받고 사야 하는 구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매매도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가 강화됩니다. 기존 일괄적 6억 한도에서 주택가격 구간별 차등 적용으로 변경되면서 주택가격 대출 최대 한도 LTV 기준이 15억 원 이하는 대출한도 6억 원, 15억에서 25억 원 이하는 대출한도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대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기존보다 스트레스 금리 DSR 계산 시 가정금리도 높게 반영돼 실질 한도는 더 감소될 예정입니다. 적용일은 10월 16일부터 즉시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6억 원 아파트는 1억 8천 자기자금과 4억 2천 대출로 구매 가능했지만 이제 같은 조건이라면 3억 6천 자기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이 계산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대책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도 DSR에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은 규제 지역 내 1주택자입니다. 전세대출 이용으로 사실상 2주택 효과를 내는 행위를 차단하는 목적입니다. 시행 시기는 10월 말 예정이고 세부 고시 후 확정 예정입니다. 효과는 전세대출 추가 매수 경로 완전히 차단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대출 구조로 개편됩니다. 다섯 번째, 세제 및 청약 전매 규제 강화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 유지 및 강화 검토하면서 청약제도도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전매 제한 기간 최대 10년으로 확대, 재당첨 제한을 강화합니다. 재건축은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관리 처분인가 이후 매매 불가. 예상되는 효과는 단기 분양 투자 차단하고 재건축 시장 과열 예방이 목적입니다. 여섯 번째, 정부의 정책 의도입니다. 주택시장 과열 차단하고 서민 주거 안정 확보. 지금은 수요를 줄여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 재편 목표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폭탄 돌리기다.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고 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예측해보자면 2026년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 착수하면서 보유세, 양도세 체계 전면 개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핵심 요약하자면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 규제, 대출 축소, 갭투자 차단, 그리고 세금 강화 예고를 골자로 한 역대급 고강도 정책입니다.
실수요자 외에는 사실상 매매 투자가 어려운 구조로 재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을 만나볼 겁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번 대책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닿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30대 직장인 김대리는 맞벌이 8년 차 부부입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현금이 4억 정도 됐어요. 드디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해 보려 했죠. 10억짜리 아파트, 대출 6억이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게 막혔어요. 최근엔 LTV와 DSR이라는 두 개의 벽이 동시에 강화됐죠. 쉽게 말해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이 줄고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금액이 많아지면 한도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예전엔 70% 대출 가능했던 곳도 지금은 40% 수준이에요. 게다가 갭투자 전세 끼고 사두기 방식도 금지됐습니다. 이제는 집을 사면 6개월에서 2년 내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죠. 이제는 현금이 있어야 사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청약, 공공분양, 중소형 외곽 매입 같은 대체 루트를 찾는 이유예요. 정책은 투기 억제를 목표로 하지만 실수요자 김대리 부부에겐 벽이 너무 높아진 현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 40대 직장인 박 부장은 직장인이에요. 1주택자이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 학교 때문에 서울로 옮기려 했어요. 집을 팔고 새로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팔리지도 않고 대출도 안 되고 이사 타이밍도 맞출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대출이 막혀 있고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박 부장님 같은 분들이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이들 학기 중에는 이사하기 힘들고 방학 때 옮기고 싶었는데 실거주 조건 때문에 바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새로 지정된 허가구역은 집을 사면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조건이 붙었어요. 전세 끼고 여유있게 준비하던 방식이 막힌 거죠. 결국 이사 계획이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거래 자체가 사라지겠네요. 집값이 내려가기보다는 움직임이 멈추는 빙하기 현상이 올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60대 은퇴 예정인 이 사장님은 평생 식당 운영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빌라 2채 샀어요. 노후엔 월세 받아서 생활하려 했죠. 그런데 요즘 세금이 너무 올라서 이게 남는 게 없어요. 이번 대책에는 세제 조정 예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등 전반적인 세금 강화 논의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죠. 팔면 양도세 중과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 부담. 어쩌란 말입니까? 특히 다주택자나 임대 수익형 자산을 가진 분들은 앞으로 보유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공실, 금리, 세금이 동시에 오르면 월세 받아도 마이너스가 날 수 있으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 채만 남길 걸 그랬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현금이 얼마나 되는가, 세금 후 수익이 남는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재점검하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 강하게 조이는 걸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투기성 자금 차단, 실수요만 남기겠다.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투기는 폭탄 돌리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정책은 시장 안정 최우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수요를 눌러도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결국 다시 오른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는 단기 진정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 해결은 아니다라고 보죠. 요약하자면 지금은 정부가 일단 멈춰라 신호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공급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몇 년 후 또다시 가격이 출렁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주택자는 성급하게 뛰어들기보다 청약, 분양, 공공임대 등 제도권 루트를 먼저 살펴보세요. 대출 여건이 불리할수록 제도 이용이 유리합니다. 1주택자는 갈아타기보다는 보유 유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새집 대출도 막힌 지금은 현금 확보와 시장 관망이 안전합니다. 다주택자는 현금 흐름표를 다시 짜야 합니다. 세금, 이자, 공시를 합치면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보유 수익률이 아니라 유동성 관리가 핵심이에요. 지금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점검의 시간입니다. 모두가 서두를 때 멈춰서면
나중에 다시 움직일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래야 좋은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